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40대 아줌마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겪은 뜨악할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적어볼게요. 남편과 저는 30대 후반의 동갑내기이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아주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더니 아가씨 얼굴이 한참 어려 보이네. 몸매도 예쁘고 성격도 모나지 않고 둥근 게 우리 집 복덩이 같다. 아니에요, 어머님. 거창이세요. 처음이라 잘 보이고 싶어서 말을 아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딱 보면 알아. 아가씨가 내 아들의 귀인인 것 같아. 재물도 건강도 모두 휩쓸어갈 관상이란 말이야. 어머님,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앞으로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씨랑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살게요. 아이고, 그래. 아가씨가 내 아들을 잘 좀 키워줘. 저놈이 나이만 들었지 속은 사춘기 중학생이랑 다를 게 없거든. 얄미워도 쫓아내지 말고 평생 데리고 살아줘. 네? 네, 어머님. 제가 진욱 씨를 아주 잘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말씀을 참 예쁘게 해주시며 저를 며느리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리고 똑같이 축하와 허락을 받았답니다. 결혼식을 가장 이른 날짜로 잡아서 촉박하게 준비했는데 다행히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실행되어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이와 저는 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신혼집 역시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로 마련했어요. 30대 후반의 신혼생활은 20대 초반의 열정적인 커플 못지않게 화끈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여보, 오늘도 뜨거운 밤? 자기야, 하루 건너뛰자. 우리 너무 달리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여보. 인생 짧아. 난 당신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다고. 얼른 따라 들어오시오. 그래. 인생 짧다. 오늘도 밤새워 보자. 저희 부부는 늦게 결혼한 만큼 스킨십과 사랑은 배로 많이 했어요. 또 이세도 빨리 가지고 싶어서 노력을 아주 많이 했답니다. 친정엄마가 아기가 잘 들어서라고 한약을 지어주셨는데 남편이 먹는 한약에 야구한문을 잔뜩 넣었다고 하셨어요. 그 야간문 덕에 제가 매일같이 밤을 지새우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한 덕에 아이는 결혼 3개월 차에 들어섰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선에 가까우니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힘든 일이나 운동은 피하라고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고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는 육아와 살림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계속 일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조건 회사를 관둬야만 한다며 저를 설득했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결정으로 퇴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10달 동안 품었던 뱃속의 아이는 아주 무사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보, 정신이 이틀어? 우리 아들 엄청 잘생겼어. 나를 빼닮아서 송중기같이 생겼다고. 아이고 배야, 자기야. 나 웃기지 마. 아직 후유증이 남았다고. 송중기가 웬 말이야. 아닌가?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녀석이야. 우리 아들 나중에 인기 엄청 많게 생겼다. 에휴, 조인트 많이 까이면 아플 텐데. 당신 조인트 많이 까여봤어? 어떤 여자한테? 왜? 여자들이 나를 두고 질투가 심해서 많이 까였었지. 당신 만나기 직전까지 여자들이 줄을 섰거든. 아버님한테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던데? 당신 순둥이에다가 범생이었다고 그러시던데? 엄마가? 엄마는 내 학창시절에 대해 모르실 텐데.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었구나. 사실 우리 엄마 말이야. 아버지가 재혼하신 새어머니야.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신 거야? 음, 엄마는 내가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처음 봤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다정하신 분이셨어. 다른 사람이 보면 괴물랑 의붓아들 사이인 걸 눈치채지 못하더라. 당신한테 숨김없이 털어놔야 했었는데 이제야 말하게 됐네. 나도 엄마가 친엄마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헷갈렸나 봐.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긴. 개몸엔 어떻고 친몸엔 어때? 어머님이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상관없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 자기야. 당신 조리원에서 나가면 바로 가족 모임하자. 우리 아들 축하 파티 겸 내 동생의 결혼 발표 파티까지. 도련님한테 여자가 있었어? 그동안 솔로라고 있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엊그제 알았다니까. 엄마한테만 말하고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한 모양이야. 도련님답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올지 궁금하네. 엄마 말로는 당신만큼 예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뭐 직접 만나보면 알겠지. 남편이 말한 축하 파티 겸 동서의 환영 파티는 얼마 뒤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성사되었습니다. 시댁에 모여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었고 저녁 시간이 되자 고대하던 예비 동서가 얼굴을 비췄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미인에다 매력이 넘쳐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머나, 정말 예쁘시네요. 반가워요. 아, 형님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앞으로 깍듯하게 모실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넉살까지 좋으시네. 네,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꼭꼭 숨겨두었던 아가씨를 이제야 보게 되네요. 결혼하기로 한 거 축하드려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 땡 잡은 거 맞죠, 형님? 그럼요. 우리 도련님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데요. 인물, 성격, 학벌, 능력 다 갖춘 1등 신랑감이라니까요. 형님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그런데 형님, 웃는 얼굴을 보아하니... 왜요? 웃는 게 예쁘다고요?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웃으실 때 잇몸이 보였는데 많이 약해 보이세요. 내일 모레 마흔이라고 하셨죠. 그럼 치아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월 39,900원에 30개월만 납부하면 임플란트 6개가 무료랍니다. 어머, 아주버님도 치아가 변색되셨네요. 담배랑 커피 많이 하시죠? 요즘은 치아 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놔야 해요. 아, 맞다.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 애한테도 보험 하나 들면 좋겠어요. 자자, 앉아대보세요. 제가 보험 팜플렛을 항상 핸드백에 넣고 다니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동서는 직업은 보험사였습니다. 인사 몇 마디 하자마자 식구들을 앉혀놓고 보험 이야기를 계속 떠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하면 될 텐데 동서가 시어머니의 혼을 쪽 빠지게 해서 1시간 내내 보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치아보험은 다음에 하겠다고 넘겨버렸는데 아기 보험은 생후 30일 이후에 가입이 가능한데 딱 날짜가 되어 아기 보험만 들었답니다. 보험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야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동서의 집안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지방에서 크게 농사를 짓고 있는 알부자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보험사로 일하는 건 취미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재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 부모님은 보령에서 알아주는 부자예요. 땅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으셨고 크게 배추농사, 무농사, 여러 과수원까지 크게 하고 계세요. 이야, 대단한 부모님을 두셨네. 그럼 동서는 요즘 말하는 금수저야? 네,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워낙 검소하시고 저를 그렇게 가르쳐서 돈 쓰는 걸 엄청 고민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 집안이 대단하긴 하지. 사실은 내가 초대받고 다녀왔다. 진짜 땅 부자 맞더구나. 어머님 보령 다녀오셨어요? 도련님 무려. 아니, 둘째는 회사 다니니까 나만 혼자 다녀왔어. 우리 사돈 부부가 지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인품이 어찌나 훌륭하던지
보는 내내 후광이 사라지지 않더라. 내가 사돈 복이 있나 보다. 우리 첫째 며느리랑 둘째까지 아주 훌륭한 사돈과 인연이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이야,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동서가 예쁘고 성격도 좋고 집안까지 완벽하니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르시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큰애 너도 예쁘다. 네가 뒤처지지 않아. 너희 부모님은 내가 만나본 어른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다. 둘째야, 서운하게 듣지 말거라. 너희 집이 아무리 부자여도 첫째네 부모님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란다. 와, 어머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어떤 분들인지 뵙고 싶어요. 형님, 다음에 한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부모님 보험은 있으신가요? 제가 좋은 거 소개 좀 해드릴까요? 그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동서를 데려갈게. 그런데 두 사람 결혼식은 언제쯤 하기로 했어? 지금 추운 겨울인데 봄이 오면 하려나? 딩동댕, 맞아요 형님. 저는 5월에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아직 결혼식을 올리려면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그 전에 살림집부터 차리기로 했어요. 오빠랑 매일 밤마다 헤어지는 게 싫어서 제가 살림부터 차리자고 꼬셨죠. 동서 정말 대단하네. 우리 고지식한 도련님, 아니지, 이제부터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우리 고지식한 서방님을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살림부터 차리게 만들었다니 대단한 인물이야. 우리 오빠가 고지식하긴 하죠. 그런데 제 앞에서는 솜사탕 녹듯이 쌀에를 녹아요. 제가 애교가 많다 보니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 주네요. 우리 서방님 입이 귀에 걸리시겠네. 서방님 그렇게 좋으세요? 아하하, 형수님 제가 고지식한가요? 제가 우리 체리를 만나고 나서 조금 부드러워지긴 했죠. 어머, 동서 이름이 체리예요. 이름 예쁘다. 네 형님, 성이 채, 이름이 리예요. 얼굴이랑 이름이 찰떡이네.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 동서, 앞으로 재밌게 지내보자고. 암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먼저 신혼집부터 마련해서 동거부터 시작했어요. 부침성 좋고 넉살이 좋은 동서는 시시때때로 시댁에 온 식구를 모아서 요리 솜씨를 발휘하기도 했고 가정여행을 자비로 예약을 하기도 했답니다. 아마님 형님 아주바님 다음 주말에 다 같이 바다로 떠나요. 제가 여수에 있는 펜션을 예약했어요. 창문만 열면 바다가 쫙 펼쳐진 곳인데 예약 전쟁을 치르다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제가 모든 경비를 낼 테니 모두 몸만 따라와 주세요. 동서, 이 겨울에도 예약 전쟁이야? 겨울바다를 보고 싶긴 한데 혼자서 다 감당하려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가 절반은 낼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생색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옷 한 벌만 들고 오세요. 제가 풀코스로 쫙 쏠게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덕에 여수 여행을 다 가보네. 고맙다 새아가. 저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과 시동생도 동서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푸숙기가 있어 보였는데 여러 번 가족을 위하는 모습을 보고 수다스러운 모습이 호감적으로 보였죠. 동서가 새 식구가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고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함께 산 지 3개월이 지났고 결혼식까지 3개월이 남은 시기가 왔어요. 슬슬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동서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온 식구를 불러 모아 갑작스러운 투자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님, 지난번에 투자하셨던 일억에 대한 수익금이에요. 돈은 세금 때문에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다음 달에도 1,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올 거예요. 2달 만에 3,000만 원. 예, 새아가 이거 사기 같은 거 아니냐? 어머님도 참, 제가 사기꾼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손대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난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건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 그래서 제가 투자해보라고 하면 거짓말인 줄 알고 거절하는 사람이 몇몇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취업 사기당해서 딱한 마음에 몇백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 안으로 2배로 불려주겠다니까 저랑 연락을 끊더라고요.
제가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닌데 기분이 좀 안 좋았죠. 그럴 일이 있었어? 사실 나도 새애기 너한테 투자할 때 긴가민가 했다. 내 며느리니까 속는 셈 치고 투자해 본 거야. 그런데 이렇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니 너무 놀랐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의 부모님이 지방에서 큰손으로 통했고 여러 사업체를 살리려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투자한 자본으로 일어서는 회사가 많았고 이익이 많이 돌아와서 쉽게 돈이 벌린다고 했죠. 그 말에 제 남편은 눈이 번쩍 뜨이면서 시어머니의 돈을 구경하더군요. 이야, 엄마, 단 2달 만에 3천만 원을 받았다고요? 그래,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니? 내가 새애기한테 1억을 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았구나. 우리 사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양반들인가 보다. 둘째 현식이도 투자해서 재미 좀 봤을걸? 맞지? 네, 저는 5천만 원 투자해서 1천만 원 정도 이익 봤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제주씨, 저희 엄마랑 동생한테 큰 일을 해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원금의 몇 배를 해드릴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 그럴 게 아니라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투자해 보실래요? 재택하신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손해를 보시더라도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정말요? 부모님이 대단하시네요. 무슨 자선사업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보, 우리도 투자해볼까? 저는 동서와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투자하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투자야.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난 불로소득은 별로야.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100배는 낫다고. 여보, 우리 아들까지 생겼는데 조금 쉽게 가면 안 될까? 엄마랑 동생도 벌써 큰 이익을 봤잖아. 안 돼. 우리 돈은 적금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 투자하려면 적금을 다 깨야 한다고. 저는 어지간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쉽게 돈 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한다고 하자 동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투자 안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그래요. 아니야, 오해야 동서. 나는 자네랑 부모님이 하는 일을 존중해. 어머님한테 큰 효도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말이야. 그럼 저를 믿는다는 말씀이죠? 형님, 그럼 저한테 투자해보세요. 아니야, 나는 은행 적금 말고는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건 좀 그래. 이해해줘, 동서. 아, 네네, 그럼요. 이해하죠.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게 아니니까 형님네는 투자를 못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럼 투자로 돈도 벌었겠다.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어머님, 회 좋아하세요? 닭은발이 맛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 닭은발이건 숭근발이건 이 시애미가 다 사주마. 내가 쏠 테니까 모두 나가자. 시어머니가 큰 이익을 받고 시동생도 1달 만에 1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니 얼굴이 쫙 폈답니다. 동서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이고 능력 있는 집안의 딸인 게 분명해 보였죠. 그래도 저는 돈이 어디로 투자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리광 부리며 저에게 투자해보라고 졸라대더군요. 여보, 우리도 투자해보자. 내 동생은 매달 1,000만 원씩 꽁돈이 생긴다. 엄마는 2배 이상으로 벌고 있고 말이야. 그 얘기는 끝났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몇 번을 말해. 아니, 우리 두 눈으로 봤잖아. 엄마랑 동생 통장에 돈이 꽂힌 걸. 여보, 재수씨가 우리 집 복동이야. 우린 복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안 된다는 거야? 동서 부모님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아?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투자하겠다고? 만약 불법적인 곳에 투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쩔 거냐고. 설마 그러겠어? 재수씨 집안이 대대로 땅 부자였다고 하잖아. 농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거 못 들었어? 엄마가 직접 다녀왔다고 했잖아. 믿을 만한 분들이란 걸 수십 번 들었잖아. 여보, 우리도 투자해서 아들내미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살아보자. 당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 우리 엄마를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안 돼. 나도 동서가 예쁘고 마음에 들어.
집안의 생기가 슴솟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데 돈으로 엮이는 순간 사이가 나빠질지도 모르고 다툴 일이 생길지도 몰라. 당신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러지 말고 투자해보자, 응? 시끄러워. 한 번만 투자 이야기 꺼내면 나 가출해버린다.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하자 그이가 긴 한숨을 내쉬며 수긍하더군요. 아휴, 그래 하지 말자. 남편이 혼자 개고생해서 돈을 벌게. 그럼 되잖아. 나도 복직할 거야. 우리 아기 돌 지나면 친정엄마한테 봐달라 그러고 일 다닐 거라고. 알았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됐냐? 그애는 삐쳐가지고 며칠 내내 우리 입으로 다니더군요. 그래봤자 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쉽게 벌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투자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니 절대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흐르고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하기로 한 날짜가 가까워졌어요. 시어머니 후출에 시댁에 온 식구가 모였어요. 결혼식에 대한 대화를 나눌 거라 생각했죠. 저는 오후 시간에 아들을 안고 먼저 시댁에 갔는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열고 들어갔죠. 그래서 청소 좀 하고 주방에서 다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했어요. 6시가 조금 넘자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이 같이 들어오더군요. 다들 오셨어요? 저녁 다 준비됐어요. 새아가,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다. 너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세 사람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서방님,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매우 피곤하셨나? 다크서클이 길게 내려왔어요. 형수님, 저기 결혼식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식을 못하다뇨? 제 아내가 그 여자가 우리한테 사기친 거예요. 애초에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던 게 아니라 들쳐먹고 날라버릴 호구를 잡은 거라고요. 뭐라고요? 동서가 사기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지? 설마 투자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어머님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가 속았다. 처음에 기천만 원씩 입에 가져다 주길래 고지고대로 믿었어. 그래서 투자금을 대폭 늘려서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다. 우린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러 다녀온 길이야. 그런데 그게 아주 사기꾼 중에서도 악질이라고 하더구나. 전과 육범인데다 이번에 사기친 돈이 무려 100억이 넘는다는구나. 남자 10명을 넘게 꼬셔서 시래기들 집안 사람 돈을 다 받아먹고 튄 거란다. 그래 진짜예요? 진짜 사기꾼이에요? 어머님 피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사기당하신 거냐고요? 우리 식구는 토탈 10억을 사기당했다. 10억이요? 그래, 난 3억 사기당했고. 그럼 도련님이 7억이나 당했어요? 그 큰 돈이 어디서 빌렸어요? 교수님, 그게 저도 3억 당했어요. 나머지 4억은... 여보, 미안해.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닭살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당신이 4억이라는 돈을 그 사기꾼한테 주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맞다고 대답하면 당신은 나랑 이혼이야? 여보,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회사에서도 퇴직금에 끌어다 투자했어. 정말 미안해. 이 멍청한 놈아. 내가 투자하지 말랬잖아. 왜 내 말을 안 듣고 혼자 결정을 해?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미치겠다.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난 당신이랑 못 살겠다. 돈도 돈이지만 신뢰를 잃었어. 우리 이혼해. 제가 아들을 안고 시댁에서 나가려고 하자 시동생이 저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주님, 이건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형은 잘못 없어요. 옆에서 부추긴 저의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형이랑 이혼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이봐요 도련님. 이이가 대출한 돈을 갚으려면 몇 년을 고생해야 할지 가늠조차 안 돼요.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언제 그 많은 돈을 갚겠어요? 난 저 인간이 날려먹은 돈을 같이 갚아줄 마음이 초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남편까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여보, 내가 투 잡을 뛰든 쓰리 잡을 뛰든 할게. 대리 운전도 하고 주말에는 막노동도 할게. 당신한테 빚 갚으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참아줘. 나 당신이랑 우리 아들 없이 못 살아. 제발 떠나지 마. 세아가, 내 아들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니? 집안까지 내려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철석같이 믿은 내가 멍청한 년이지. 내가 호들갑만 떨지 않았으면 애들이 투자하진 않았을 거다. 이 모든 건 모자란 내가 벌인 일이야. 세아가,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아들놈들 빚을 다 갚아줄게.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만들 일어나세요. 무릎 그만 꿇으라고요. 당신이랑 이혼 안 할 테니까 일어서. 진짜? 여보, 나 봐주는 거야? 아유, 인간아. 내 말 무시하다니 꼴 좋다. 사기꾼이 잡힌다고 해도 돈 없다고 잡아떼는 끝이야. 돌려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부터 처분하고 최소한의 빚만 남기자고.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서 갚아낼 생각하자는 말이야. 나도 아들의 친정에 맡기고 무슨 일이든 해볼게.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꾸보.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 당신이 취직할 수 있을까? 이 회사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도 빨리 투잡될 생각하고 일자리 구해. 알았어.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리운전을 뛰든 말게. 시댁 식구들은 모두 사기를 당해서 집을 날려먹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을 팔고 3억의 빚을 통쳤고 1억의 빚을 둘이서 같이 갚기로 했답니다. 저는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지원율이 워낙 세서 들어갈 회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소득이 가능한 알바를 찾아봤어요. 그중 가사도우미가 눈에 띄었는데 페이도 좋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한편 시동생도 혼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으로 빚을 없앴고 시어머니 역시 집을 팔았습니다. 시동생은 회사에 기숙사가 있어서 임시로 머물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 집을 팔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너희 이사한 집이 투룸이라며 우리 손자 맘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얹혀 살고 싶지 않다. 난 오래된 친구네 집에 가서 신세를 지려고. 그 친구가 혼자 살아서 크게 눈치가 안 보여서 괜찮을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보다는 한 식구인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마음이 놓이실 텐데. 제가 일하는 동안 어머님이 손자를 봐주셔도 되고요. 아니다. 친구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일을 시작할 거야. 내 친구가 장어구이 집을 하는데 날 직원으로 써주겠다고 했어.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 그래도 잘된 일 같아요. 그래. 세아가 미안하다. 이 노인네가 팔랑귀여서 사기꾼한테 속아서 너한테까지 피해가 갔구나.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 사과는 그만하세요. 그럼 종종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내실 친구분 주소랑 일하시겠다는 식당 위치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카톡으로 알려줄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빚을 갚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지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친정의 아들을 맡기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나갔고 남편은 회사를 갔다가 대리운전을 했고 주말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이기 힘들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와의 연락이 끊겼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찾아다니다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통신 기록이 잡히는 게 없다면서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시간은 2년이나 지났습니다.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사라졌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하튼 그렇게 근심 걱정을 달고 고생을 하면서 지냈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취업에 계속 낙방해서 가사도우미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가사도우미를 불렀다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페이도 좋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말에 그날 하루는 땡 잡았다고 생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펜트하우스 입구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넓은 집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기당해 가사도우미를 하는 저의 신세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죠. 집안에는 나이 든 남자 혼자 있었고 저더러 알아서 청소하라고 하더군요. 고객님, 청소랑 빨래만 하면 될까요? 아, 알아서 해라. 밥도 좀 해놔. 된장찌개로. 반말하는 게 기분 나쁘긴 했지만 일하면서 만난 졸부들이 거의 다 일해서 함기로 흘려버리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청소에 집중했는데 집이 엄청나게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페이를 왜 많이 주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화장실 청소로 넘어갔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펜트하우스에 다른 식구들이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청소하는 척을 했습니다. 자기야, 헌니, 밥은 먹은 거야? 왜 벌써? 당신 딸내미랑 좋은데 다녀온다며. 그랬지. 그런데 딸내미 집밥이 땡긴다고. 가정부가 하는 밥 먹자고 해서 들어왔어. 쟤는 나이도 젊은 게 허구한 날 집밥 타령이라니까. 아줌마, 청소는 그만하고 밥이나 좀 차려봐. 된장찌개에다 나물도 묻히고 해서 한 상 차려봐. 네, 구이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에게 밥 차리라고 명령한 여자는 시어머니였고 같이 따라 들어온 딸이라는 여자는 바로 저희 식구들 돈을 사기치고 도망간 동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녀지간이라는 것과 공범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며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다행히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마스크와 위생모자까지 쓰고 있어서 저인 거를 못 알아보더군요. 아니 가정부한테 시선 따위 주지 않아서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래 남편과 시동생에게 카톡으로 상황을 전하고 음식 준비를 계속했답니다. 이윽고 삶을 다 차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아줌마가 손이 빠르네. 냄새 좋다. 오늘 온 아줌마는 솜씨가 좋은 것 같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 된장찌개가 예술이네. 아줌마 재주가 있네. 이리 와봐. 내가 팁 줄게. 아,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마스크는 좀 벗지 그러지? 그래, 마스크 벗고 자기소개 좀 해봐. 우리가 고정으로 불러줄 테니까 안면 트고 지내보자고. 아니에요.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난리 날 겁니다. 난리? 왜? 아줌마 얼굴에 문제 있어? 아니, 문제 없어. 뭐야, 방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반말한 거야, 이 사기꾼년아. 제가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정체를 드러냈더니 시어머니와 사기꾼이 밥을 먹다 살해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더군요. 어머님, 그동안 연기를 아주 잘하셨어요. 계모인 건 알았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네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셨네.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냐? 가정 보니까 왔죠.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실종되고 2년 만이네요. 우리한테 사기친 돈으로 펜트하우스에서 호의호식한 거예요. 사기당하고 집 팔더니 친구네 집에 가서 얹혀 살다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딸내미랑 호강을 떨며 지내고 있었네. 이야, 상상도 못한 반전이다. 어머님, 연말에 연기 대상이라도 받으셔야겠어요. 형님이 여기는 어떻게... 아이씨, 좁아터진 대한민국 왜 하필 많고 많은 가정부 중에 이 여자가 온 거야. 엄마 어떡해? 아, 몰라. 허니, 이 여자 어떡하지?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하면 되지. 그건 내 전문이잖아. 이봐 아줌마, 목격자를 그냥 둘 수 없으니 그만 사라져줘야겠어. 내가 특수부대에서 북한군 때려잡는 훈련만 하다 나온 1, 2급 킬러라고. 자, 그럼 시작해볼까? 시어머니 애인이 젓가락을 하나 들더니 저에게 휙 하고 던졌습니다. 이 저는 한 손으로 걷어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나의 젓가락 신곡을 막아내더니 이건 바위도 뚫는 기술이었는데. 할아버지 허세가 심하시네. 그냥 힘없는 노인네가 던진 젓가락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안 되니깐 나의 절권도를 보여주지. 왕년의 리틀 이소룡이었던 나의 주맛 맛을
제대로 보여주마. 그 노인은 손장난을 하며 저에게 주먹을 내질렀는데 힘없는 손짓을 툭툭 걷어내고 인중에 맞박을 빡 한 대 날렸어요. 그러다 코피를 줄줄 흘리며 바닥에 자빠져 기절했고 사기꾼 둘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체리야, 이년은 절대로 놓쳐선 안 돼. 네가 수배 중이라 걸리면 끝장이라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체리야. 감옥에 있을 때 싸움박질러 방장까지 해먹었던 체리라고. 간다 이년아. 헛헛헛 헛 동서가 까불거리면서 덤비길래 면상에 주먹을 연타로 꽂아두었더니 고꾸라지더군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복싱 특기생으로 지냈어요.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었죠. 오랜만에 몸을 풀었더니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야야 동서야, 다시 일어나. 그리고 어머님, 당신도 같이 덤비세요. 두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날 이기고 나가야 하니까 얼른 들어와. 이게 웬 날벼락이야. 얘 새아가,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우린 사기를 친 게 아니야. 나중에 다 돌려주려고 했어. 설마 내가 식구들 돈을 꿀꺽했겠니? 뭔 말이 그리 많아 놓친네야. 벌써 내 남편이랑 시동생이 여기로 오는 길이야. 다 끝났다고. 뭐야? 그럼 나가리인데. 젠장칠이야. 어서 일어나. 우리 튀어야 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엄마 아들들이 온다고? 그럼 경찰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루빨리 휴일을 트자니까 무슨 강남 사모님 놀이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난리를 쳐. 야, 나도 해보고 싶은 걸 해본 거야. 닥치고 빨리 일어나. 우리 지금 긴급 상황이야. 엄마, 저년 집에 가서 백허 그만해줘.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빵에 있을 때 내가 잡아줬진 재소자만 한 트럭이야. 이런 년엔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알았어. 내가 백허 그만하면 된다는 거지. 헐다. 시어머니가 제 뒤를 잡으려고 해서 몸을 틀었더니 동서가 제 배를 한 대 가격하더군요. 순간 목통에 허리를 접었고 시어머니한테 백허그를 잡혔답니다. 됐다. 이제 끝났어. 니녀는 이제 끝장이라고. 자, 간다. 저는 씩 웃으며 동서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야, 왜 웃어? 니년이 실성했나? 잘 봐라. 난 복싱만 한 게 아니야. 태권도 좀 배웠거든. 이크. 시어머니에게 붙잡힌 채 발차기로 동서의 턱주가리를 올려쳤더니 빡 소리가 나면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로 시모의 주둥이를 빡 날려줬어요. 아, 이발이 불어났다. 아, 이시냐. 니들은 쥐 안에 든 독이야. 아니지, 독 안에 든 쥐야. 이제 다 끝났으니 포기해. 우리 돈 내놔. 니들이 사기 쳐먹은 돈 내놓으란 말이야. 자, 이리야. 우리 이제 어쩌냐. 엄마, 증거 인멸. 증거가 없으면 우리 못 잡아가. 값세가 떼기 전에 방에 가서 투자 계약서 모두 없애야 해. 그럼 무죄로 풀려날 거야. 게다가 1년 더는. 그건 벌써 대포 통장 수십 개로 쪼개서 넣어놨지. 그건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증거나 없애자고. 좋다. 그럼 얼른 증거 인멸하고 비싼 변호사 사서 빠져나올 구멍을 찾아보자. 두 모녀는 안방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지기가 되어 매운 주먹 맛을 보여주며 둘 다 넉다운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두 모녀가 제 양다리를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고 저는 괴성을 지르며 두 모녀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놔라, 이 개같은 것들아. 이거 놔라. 아!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두 모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픈 다리를 문지르다가 바로 일어서서 힘으로 문을 열려고 했어요. 안에서는 뭔가 씹어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야 체리야, 이가 씹어서 먹으라고. 넌 왜 사기친 흔적을 남겨둔 거야? 내가 사기치고 기록 세운 걸 남겨둔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지. 이번에 백업을 채워 사기친 게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서 기념으로 남겨뒀어. 엄마 빨리 씹어먹어. 이거 다 없애버리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무조건 모르쇠로 입원하고 비싼 변호사 사서 배짱 챙기면 돼. 그럼 민사로 넘어갈 거고 우린 그 전에 해외로 치면 돼. 사기 한두 번 쳐보는 거 아니니까 나만 믿으라고. 그래, 일단 이거부터 먹자. 다 씹어 먹어버리겠어. 두 모녀는 안방에서 사기친 투자 계약서를 씹어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에 조금 더 힘을 내서
방문에 펀치를 날렸답니다. 얍, 헛, 원투, 라이트, 레프트, 에크, 빠사. 저의 주먹과 발차기로 문은 박살이 났고 부서진 문을 밀어서 두 모녀의 입을 벌리려고 했어요. 입 벌려, 입 벌리란 말이야. 뭐라는 거야 이 늙은이가. 에이, 올 때리 빡. 이런 모습기고 뺐다 말였네. 자, 다음은 체리인지 차리인지 미냐 차례다. 올 때리 빡. 끝. 으아, 이 미친이 먹어지네. 으아.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이제 끝장나게 생겼어. 엄마, 여기가 몇 층이지? 8층이잖아, 이년아. 설마, 너. 엄마, 8층에서 뛰어내리면 다치려나? 다치는 게 아니라 되죠, 이년아. 엄마, 난 감옥에는 못 가. 여기서 뛰어내려 튀는 게 낫겠어. 나 먼저 갈게, 따라와. 이 정신 나갔냐나, 안 돼. 그러다 퇴진하고. 두 사기꾼은 진짜로 정신나간 인간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동서의 엉덩이에 발가락으로 힘껏 찔렀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방구를 뽕뽕뽕 끼더니 물동이 줄줄 새더군요. 아, 내 똥구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잖아. 니년 장에 자극을 조금 줬다. 똥지린 기분이 어떠냐? 맛이 좋지? 에이, 망했네. 엄마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윽고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형사 3명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 게임 끝났다. 내 남편이랑 서방님이 왔어. 형사들을 데리고 말이야. 여기야 여보. 뭐, 그럼 할 수 없지. 여보,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들아, 이 사기꾼을 우리가 잡았다. 나랑 세기가 같이 단결해서 못 질렀다고. 우리 이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 와, 이젠 딸내들 바로 손절해버리네? 놓친네 대단해. 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호적에는 아들들만 있다고. 이 여자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가, 우리가 같이 잡았는데 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니? 이 놓친네가 덜 맞았나? 여보, 서방님, 이 칠이라는 년이 어머님 딸이에요. 둘이 짜고 우리 돈을 사기쳐먹고 다른 남자들까지 사기쳐서 대겁을 해쳐먹었대요. 형사님들, 여기 투자 계약서 보이죠? 이게 다 인연들이 사기쳐먹은 피해자들의 문서예요. 엄마가 사기꾼? 진짜야? 엄마 입으로 말해봐요. 잠깐, 여기가 어디냐? 내가 요즘 치맥기가 있어서 깜빡깜빡하는데 우리 아들들이랑 며느리들이 한 자리에 모였네. 우리 이사 온 거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마 쉬어하는 거야? 그래, 당신 어머님은 칠이랑 한팬이야. 뭐냐 지간이라고. 내가 오늘 가정부로 여길 와서 잡은 거란 말이야.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빼앗긴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얘들아,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엄마 끝났어. 형사들 온 거 안 보여. 우리 이제 끝났다고. 누구세요? 저 아세요? 얘들아, 이 여자 누군데 나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니? 엄마가 나보다 더하네. 진짜 꾼은 엄마네. 대단하셔. 동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포기했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연기를 하고 있더군요. 형사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동서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목에도 쇠고랑을 채우려고 하자 발악하더군요. 아저씨들 왜 이러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기억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새아가 아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계속 그렇게 쇼를 해보세요. 형사들이 바보도 아닌데 속아줄 것 같아요. 이건 너라. 난 잘못한 거 없어. 제리 인연이 깜밤에서 나오더니 나를 꼬셔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무서워서 군법이 된 거야. 난 가스라이팅 당한 거란 말이야. 형사님들, 나도 피해자예요. 시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고 했다고요.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이런 여자가 내 시어머니였다니. 진짜 진상이다. 여보, 서방님, 이제 알겠죠? 두 분의 계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한테 잘해주길래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요?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본인이 사기당한 척한 거예요? 실존되고 어디로 가셨나 했더니 사기꾼이랑 모녀관계였고 사모님 놀이 중이었어요? 엄마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사기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를 속이고 농락했으니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큰 벌을 내릴 거라고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런데 너희한테 대한 건 진심이었어. 나도 자식다운 자식을 만나서 행복했단 말이야. 체리 같은 사기꾼 말고 선하고 착한 너희들의 엄마가 되어 행복했다고. 됐어요. 뭐가 진실이든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익의 사기꾼이고 우리를 속여먹은 파렴치한이니까 형사님들 얼른 연행하시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해주세요. 형사들은 시어머니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고 집안을 수색해서 많은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투자 계획서와 몰래 숨겨둔 대포 통장들까지 모두 압수했죠. 그래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고 펜트하우스를 경매로 넘기고 사기친 100억 중 96억을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주었답니다. 남은 4억은 시모가 아파트를 판 개인 돈으로 돌려받았죠. 그 두 모녀는 그렇게 인생의 지옥열차를 타고 감옥으로 쑤셔 박혔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자 저와 남편은 새로운 아파트를 마련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를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를 하기로 했고 남편은 대리운전만 관두고 회사는 계속 다녔어요.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는 당신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게. 그리고 당신 허락 없이는 10,000원 한 장도 쓰지 않을 거야.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하루 용돈 5,000원이니까 현금으로 받아가. 당신 카드는 모두 정지시켰고 통장 관리는 내가 할 거야. 벌써 그렇게 했어? 그런데 여보 기름값은 줘야 하지 않을까? 아까 중고차 딜러 불렀어. 요즘 출장 나와서 차를 사간다고 하더라. 1시간 뒤에 온다니까 차량 등록증 들고 와서 차 팔아. 저를 팔라고? 여보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너무하긴. 진작에 차를 없애려고 했는데 당신이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올 때 타고 올 게 없어서 남겨놓았던 거야. 여하튼 내 허락 없이 10,000원 한 장도 못 쓰는 걸 명심해. 제 허락 없이 남편이 4억의 빚을 지고 사기를 당한 것을 약점으로 잡고 모든 주도권을 저의 것으로 돌렸답니다. 지금은 아들을 키우며 꽤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을 들으시며 제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셨죠? 지금은 정신 차리고 지내고 있으니 너무 많은 욕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여주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